한국에 다녀온 여성에게 친구들이 한국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여성은 친구들에게 한국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여성은 한국이 유명해지는 게 싫다고 하며 자신만 알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핀란드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살고 있는 아냐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딸을 둔 엄마예요. 유학 간 우리 딸 소피아를 보러 한국에 갔다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핀란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북유럽, 추운 나라, 복지국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발트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높은 생활 수준,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핀란드 날씨는 봄과 가을이 아주 짧고 여름은 3개월 정도이고 낮의 길이가 아주 길어서 백야라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가까워서 겨울은 몹시 춥고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오로라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일찍 사고로 잃어서 딸과 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아이에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빠 몫까지 애정을 줬어요. 정말 다행히도 소피아는 똑똑하고 독립적으로 잘 자라줬고 공부도 꽤 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소피아가 유학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유럽에 많은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왜 한국같이 먼 나라에 가냐고 했어요. 제 딸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잘했는데 한국의 대학으로 의학을 배우러 가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의학 기술이 뛰어나고 도시에 병원도 곳곳에 있다며 자신은 꼭 한국에서 의학을 배워야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딸이 너무 멀리 떨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섭섭했어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아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주 전화했는데 정말 잘 지내고 있고 한국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제가 걱정할까봐 그러는 건가? 한국이 너무 좋다니 무슨 말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한국으로 딸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핀란드에서 11시간 걸려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디지털화되어서 편리했고 게다가 굉장히 멋진 건물의 디자인은 미래 세계의 상상 속에서나 생각하던 공항 같았어요. 입국 시스템도 편했는데 나가자마자 제 짐이 나와 있어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짐이 나와 있었던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멋진 인천공항에 놀라면서 입국장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밖에서 공항으로 마중 나온 소피아와 만날 수 있었어요. 벌써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소피아를 보자 반가움에 포옹하였습니다. 얼굴을 보니 소피아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긴 패딩을 입고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온도가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긴 패딩을 입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소피아는 저에게 왜 그렇게 가볍게 입고 왔냐며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패딩을 꼭 입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네요. 저는 핸드폰 날씨 어플을 보면서 영하로 내려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춥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공항에 지하로 가자마자 지하철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눈이 내려도 이렇게 바로 공항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니 날씨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했고 모니터에서는 몇 시에 지하철이 오는지 어디쯤 지하철이 있는지도 다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멋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소피아처럼 다들 긴 패딩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참 약한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도 난방이 되어 따뜻했는데 지하철도 타자마자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좌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피아에게 좌석이 따뜻하다고 했더니 한국은 지하철 좌석에도 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핀란드도 지하철이 난방되기는 했는데 좌석까지 되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소피아의 집이 있는 동네 지하철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월이었지만 대부분 기간이 겨울인 핀란드에서 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겨울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분명히 온도로 보면 그렇게 낮은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핀란드는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내려가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차고 세차게 부는 한국은 너무 추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긴 패딩을 입는지 실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은 너무 춥다고 놀라자 소피아는 웃으면서 그것 보라면서 자신의 목도리를 제게 둘러줬어요. 저는 소피아의 행동이 예뻐 보여서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소피아는 자신도 한국 겨울쯤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다며 친구들이 긴 패딩을 입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을 놀리는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추위를 체감하기로는 핀란드보다 한국이 더 춥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건조해서 코랑 입술이 잔뜩 말라서 가습기가 너무 필요했다고 하네요. 핀란드는 눈이 많이 내리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맞이하는 겨울은 참 추워서 놀랐다고 해요. 나중에 궁금해서 한국의 겨울이 왜 이렇게 추운지 알아보니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공기가 한국으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습도가 낮으면 건조한 공기가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서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소피아는 정말 12월에 추워지자마자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했고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내복과 롱패딩을 사서 입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처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대견스러웠어요. 딸의 원룸으로 갔는데 한국의 오피스텔이라는 곳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세탁기와 작은 부엌이 있고 예쁜 식탁도 있었어요. 침대와 식탁 사이에는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높은 층수라서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였는데 높은 빌딩이 가득한 대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밖이 엄청 추웠지만 집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소피아는 제게 한국은 온돌 시스템이라는 난방을 사용해서 바닥이 아주 따뜻하다고 했어요. 정말 발바닥이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핀란드에서는 라디에이터를 쓰기 때문에 집안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집이 따뜻해져도 바닥은 늘 차가워서 집안에서도 양말을 항상 신어야 했어요. 딸아이는 바닥에 한번 앉아보라고 해서 바닥에 앉았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다니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따뜻함을 느끼다가 정신이 들어보니 바닥에 누운 채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아는 엄마가 피곤한 것 같아서 안 깨웠다며 먹을 걸 배달시켰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소피아가 비닐백에 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소피아는 한국은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문 앞까지 가져다 준다면서 너무 편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결제도 앱에서 다 되기 때문에 배달원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서 안심이 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에도 배달할 수 있어서 늦은 밤에 야식의 유혹에 많이 시달렸다는 말도 해줘서 웃었습니다. 배달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문 앞까지 완성된 음식을 배달해주다니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 온 음식의 포장을 풀고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의 배달 음식은 퀄리티도 좋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한국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저는 내일 돌아다닐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도로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 보여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소피아와 저는 밖으로 나와서 놀라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구경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는 눈이 전혀 없었어요. 소피아가 한국은 새벽에 미리 도로에 눈을 다 치워놔서 정말 편하다고 말해줬어요. 핀란드도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나라라서 제설차가 도로를 잘 치워주기는 했는데 한국의 빠른 작업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열선이 깔려있는 도로도 많아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열선이 동작한다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굉장히 미래의 도시 같은 한국이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부에서는 히터가 나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좌석도 따뜻했는데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따뜻했어요. 내부는 깨끗했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밖이 너무 추웠는데 의자에 앉자 몸이 녹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내부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니터에 표시가 되어서 굳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도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단한 기술력에 놀랐고 기술력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우리는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옛날 궁전을 구경하러 갔어요. 소피아가 유학 간 뒤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광화문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경복궁에 눈이 내려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과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여러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건물은 독특한 지붕과 섬세한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화려한 색상의 단청은 한국 전통미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경복궁의 정원과 연못이었습니다. 경회로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주변을 거닐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건축물은 무척 잘 어울리게 건축이 되어 있었고 소피아도 한국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경복궁 방문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 관광객들로 인해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제가 마치 한국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구경을 모두 하고선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 눈에 어떤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노란 상자를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고 했더니 소피아가 제설도구함이라고 했어요. 제설도구함 안에는 빗자루와 제설용 삽 같은 게 들어있었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놓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다른 나라였으면 이미 그 안에 도구 같은 건 훔쳐가고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서 사용 후에 제대로 돌려놓기 때문에 이런 게 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핀란드는 모래가 든 상자는 있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니 놀랐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관광 후에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한옥마을은 동네가 한국의 옛날 집인 한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옥마을의 골목골목은 마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전통 한옥들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옥의 아름다운 기와 지붕과 섬세한 목조 구조에 매료되었으며 곳곳에서 만나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한옥마을을 거닐며 소피아와 함께 다양한 공예품 가게와 갤러리를 방문했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경을 마친 후 우리는 배가 고파져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아늑한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을 관광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음식점에 들어섰고 소피아가 메뉴판에서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으로 갈 때만 해도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딸아이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빔밥이 나오자 저는 그 색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다채로운 채소와 고기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반숙 달걀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비빔밥은 섞는 게 맛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이걸 잘 비벼 먹어야 한다며 숟가락으로 제 비빔밥을 섞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소피아가 어느새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한 숟가락을 먹자 저는 그만 한국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고추장이라는 양념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각 재료가 갖는 독특한 맛과 질감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한국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에 감탄하며 너무 맛있게 비빔밥을 먹었어요. 소피아도 제가 맛있게 비빔밥을 먹자 엄마도 한국 체질인 것 같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도 난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깜빡 졸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한국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 소피아가 한국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들도 깨끗하고 너무 편리했고 물론 무척 추웠지만 눈이 오면 도로 정비도 잘 해줬어요. 그리고 집도 따뜻한 난방이 잘 돼서 우리 소피아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온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핀란드로 돌아가면 온돌 난방을 핀란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사는 핀란드도 복지도 좋고 사회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좋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활기 넘치는 나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아져서 너무 인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건 함께 해야겠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겨울의 추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춥다고 알고 있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조차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춥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추위만큼이나 우리는 추위에 대비한 난방과 도로 정비, 대중교통들이 잘 되어 있어서 놀란다고 하네요. 안야 씨는 추운 핀란드에서 왔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추위에 대한 대비에 놀랐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자랑스러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